부부 한 몸이라는데 환갑을 넘긴 요즘 친구들과 모이면 남편 흉을 보는 것에 열을 올립니다. 결혼 초에는 시댁과의 갈등으로 힘들다고 하고 자식들이 커가는 동안은 자식 뒷바라지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고 하더니 중년 이후로는 오로지 남편에 대한 불만입니다. 더구나 각종 매체를 통해 가부장적인 남편에 대한 성토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불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부간의 개인 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내들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남편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도를 넘어 염려스러울 지경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은퇴를 하더니 이상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3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자식까지 낳고 살았는데 저런 줄 몰랐다며 남은 생을 어떻게 함께 살지 걱정이랍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안 하던 잔소리까지 해대니 견딜 수가 없답니다. 저런 남편과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억울해서 자다가도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곁에서 자고 있는 남편은 코를 골며 신나게 자고 있는 모습에 더 화가 나서 소리 없는 총이라도 있으면 쏠 것 같은 심정이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표현이 과하지 않느냐고 묻자 공중파 방송에서 남편의 험담으로 인기를 한 몸에 모으고 있던 입담녀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자들도 할 말은 많습니다. 현재 60대 이후의 여자들이 결혼을 하던 때는 남자 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등 떠밀려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근하는 남편의 아침밥을 짓고 시댁의 위세에 눌려 자기 의견도 펼쳐보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생애 반세기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다시 은퇴한 남편에게 발목이 잡히니 때론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억울한 것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사실 아내라는 자리에서 이처럼 고생만 하고 억울하다지만 남편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찍부터 가장의 짐을 지고 나라의 부흥기에 순응하느라 말 그대로 새벽부터 나가 뼈 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영어도 못하면서 미국도 가고 매너도 못 갖추고 유럽도 가고 중동의 뜨거운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가며 오로지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았다지만 이처럼 각자 살아온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하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회의가 중년 후에 급격하게 밀려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진 국가의 부부들은 철저히 부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처럼 각자의 역할만 분주하다 보니 자연히 밤늦게까지 남편은 몰려다니며 술을 먹고 낮에는 여자들끼리 몰려다니며 수다를 떨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삶이 형성되어 뒤늦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과거가 어떻든 일단 결혼을 하면 부부간의 철저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만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냉정하게 갈라섭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사랑은 없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으면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만 합니다. 비록 한 집에 산다지만 상대를 향한 증오심으로 자신마저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더하여 세상은 점점 더 여자들에게 긍정의 마음으로 꿈을 찾으라고 부추깁니다. 대부분 중년의 여인들은
피해의식을 호소하며 가족 때문에 희생된 자신의 인생을 찾고 싶다고 합니다. 어느새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나고 진정한 사랑도 못 해본 게 너무 억울하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중매로 멋모르고 결혼을 했기에 진정한 사랑을 못 해본 것이 한이 맺힌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과 그런 사랑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친구는 내 인생을 아느냐며 버럭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죠. 그러면 이혼을 먼저 하던가. 그랬더니 친구는 그것도 못한답니다. 손주까지 본 이 나이에 하면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빌 게이츠 명언 중에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속을 모른다지만 40여 년 동안 자식을 낳고 살았다면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사실 너무 알아서 서운한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노년은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이 더 낫습니다. 이제 자식들 독립시키고 둘만 남았다면 청춘에 사랑했던 그 모습을 찾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다른 사랑을 찾는 것보다 정신건강에 더 좋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노년의 부모가 서로에 대한 불평을 자제하고 살아주기를 바란답니다. 황혼이혼이 대세라지만 자식들은 자기 부모만큼은 이혼해 주지 않기를 바란답니다. 서로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혼보다는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노년까지 산 사람의 의무 아닐까요? 전도서에서는 인간이 노년까지 사는 것도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년에 잘못 살면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노년의 이기심이 결국 살아온 생을 뒤집는 과욕으로 화를 부른다는 소리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